안녕하세요. 그리운 시절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라떼라디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그날의 오늘입니다. 그날의 오늘에서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기쁨, 슬픔, 그리고 감동을 오늘 바로 여기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이죠. 자, 그럼 그날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갈 날은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인 1985년 9월 20일입니다. 여러분, 1985년 가을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손수건을 적시며 함께 울고 웃었던 날, 반세기 가까운 세월 굳게 닫혔던 유전선의 빗장이 아주 잠시 기적처럼 열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40년 만에 결육을 만난 이산가족들의 절규와 눈물,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울려 퍼졌던 그리운 노래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1985년 9월 20일 아침 판문점, 남과 북에서 온 버스 행렬이 마주섰습니다. 남측 버스에는 평양이라는 팻말이, 북측 버스에는 서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버스 안에는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족의 얼굴을 찾아 나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각각 쉰명과 예술공연단, 기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사실 1년 전 서울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북한이 구호물자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적 십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마침내 고향 방문단 교환이라는 기적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남북의 버스가 동시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로의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휴전선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북한 병사들과 남한 병사들이 총을 든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측 방문단은 평양으로, 북측 방문단은 서울로, 버스에 탄 이산가족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40년이면 강산이 4번이나 변한다는데 혹시라도 옛 고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애타는 마음이었겠죠. 이부 어머니, 40년 만에 터져 나온 동고. 그날 오후 마침내 서울 워커힐 호텔과 평양 고려 호텔에서는 꿈에 그리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 화면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서울 상봉장, 북에서 온 71세의 할머니는 남쪽에 살아있는 줄도 몰랐던 92세의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나 막내딸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평양 상봉장에서는 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6.25 전쟁통에 헤어져 남으로 내려온 한 아버지는 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40년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신과 똑 닮은 50살의 아들이 나타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은 자식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 불효 애비를 용서해라.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단번에 혈육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함께하지 못한 수십 년의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형제들의 소식을 전할 때는 상봉장은 또다시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그것도 몇 시간씩 제한된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의 한을 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잠부 서울과 평양에 울려 퍼진 그리움의 노래. 이번 남북 교환 방문에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예술공연단도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양예술단이, 평양에서는 우리 예술단이 서로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것 역시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평양예술단의 공연. 북측 무용수들이 화려한 부채춤과 장구춤을 선보이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낯설어하면서도 신기한 표정으로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대극장에서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가수 김상희 씨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나훈아 씨가 고향역을 부르자 평양 시민들은 처음 듣는 남쪽 노래에 어색해하면서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은 우리 측의 하춘화 씨가 북측에서도 잘 알려진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구성진 가락에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하는 애절한 노랫말이 울려 퍼지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평양의 관객들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체제와 이념은 달랐지만 노래 한 자락에 담긴 이별의 한과 그리움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음악으로 잠시나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부 짧은 만남, 기약 없는 이별, 꿈만 같았던 3박 4일이 지나고 9월 23일 방문단은 다시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는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동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납시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에서는 어머니, 동생아 하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차창에 얼굴을 기댄 채 오열하는 모습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의 첫 상봉은 짧은 만남과 기나긴 이별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오늘
1985년 9월 20일, 비록 양측에서 각각 50명의 이산가족만이 만나는 제한적인 상봉이었지만 이날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아직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말입니다. 4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그날의 눈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그날의 오늘에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하루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